제국의 심장을 쏜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그의 총성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조선을 깨우는 뜨거운 울림이었습니다. 한국 성시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시 이제국입니다. 오늘은 독립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안중근 의사의 성시이기도 한 순응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7번째로 많은 성시가 안시인데요.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약 68만 5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고,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시는 크게 순응안시, 죽산안시, 광주안시, 탐진안시로 나뉘어져 있고, 그 이외에는 소수의 성시가 다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순응안시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순응안시는 지금의 경북 영주 순응을 관양으로 하는 성시로 2015년 실시한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안시의 75.9%가 순응안시다. 약 52만 명이 한국에 살고 있다. 또한 순응안시의 계파를 살펴보면 크게 세 파로 나눌 수 있는데, 시조인 안자미의 아들 삼형제 중 첫째 안영유는 1파로 추밀공파라 부르고, 둘째 안영리는 2파로 별장공파라 부르며, 셋째 안영화는 3파로 교서공파라 부른다. 그리고 또 그 아래에 총 22개 파로 나누어지는데, 안영유의 후손의 참찬공파에서 판관공파까지 14개 파, 안영린의 후손의 안원공파에서 소위공파까지 4개 파, 안영화의 후손의 문정공파에서 검교공파까지 4개 파가 있다. 이것은 뿌리공원에 있는 순응안시의 성시 조형물입니다. 여기에는 순응안시의 시조와 역대 인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순응안시는 지금의 경북 영주 순응을 관양으로 하는 성시로, 시조공 안자미 선조는 고려 신종 때인 1200년경 순응에 거주하면서 상호군으로 추봉되었다. 아들 삼형제를 두었으니 장남은 부사공 안영유, 차남은 별장공 안영린, 삼남은 교설항공 안영화이다. 이 세 분의 후손이 22개 파로 분파되었고, 그 후에 많은 학자와 시호를 받은 분이 33현, 봉군 21현, 문과급제 188명을 배출하였다. 성시 조형물에 의하면 순응안시의 시조는 고려 신종 때의 인물인 안자미입니다. 고려 중엽, 경북 영주 순응에 거주하였으며 상호군으로 추봉된 안자미.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여기는 경북 영주시 순응면 읍내리에 있는 순응안시 추원단이다. 매년 음력 10월 1일이면 이곳에 후손들이 모여 시조와 11분의 선조에게 제양을 모시고 있다. 지난 1991년 문화체육부에서 영남 유일의 최초 문화마을로 선정된 경북 영주시 순응면에는 추원단 이외에
사연정과 봉서루가 있다. 사연정은 이 마을에 대대로 살았던 밀직공 안석과 그의 세 아들이 이 우물의 물을 마시며 공부하여 사부자가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하여 풍기군수 주세봉이 사연정이라는 비를 세우고 네 사람의 덕을 기리면서 유래한다. 또한 봉황이 깃들어 산다는 뜻의 봉서루는 영주의 대표적인 누각으로 수능을 상징하는 누각이다. 봉서루는 여말선초 흥주의 남정으로 한양을 오르내리던 사람들의 배웅 장소로 널리 이용되었다고 한다. 수능 안시는 시조 안자미의 증손인 안향 이후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안향으로부터 11대에 걸쳐 과거에 급제하고 20명이 봉군되었으며 17명에 달하는 대제학을 배출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조에서는 김이, 박씨 등과 함께 6대 성씨의 하나로 인정될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가문이 번성하게 된 데는 안향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향은 어떤 인물일까요? 안향은 고려 충렬왕을 전후하여 활동한 대학자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들여온 인물이다. 그는 경상도 순흥부 평리촌에서 출생하였고 호는 회헌, 시호는 문성이다. 안향이 호를 회헌이라고 한 것은 성리학을 창시한 주의의 호 회암을 따라 그렇게 지었다고 한다. 안향은 어릴 때부터 행동이 장중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웃지 않았으며 학문을 좋아하였다고 한다. 과거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순흥부 북쪽에 있는 숙수사를 왕래하면서 학문을 연마하였고 그가 태어난 곳의 근처에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그가 이곳에서 항상 벼루를 씻었다 하여 사람들은 이곳을 세연지라 부른다. 안향은 과거에 급제한 문신이지만 무인이었던 증조부 안자미를 닮아 소신 있고 강직한 인물이었다고 전한다. 고려사 열전에 이 같은 면모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충렬왕 원년에 상주 판관으로 나갔는데 당시 여자 무당 3명이 요망한 귀신을 모셔놓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었다. 합주로부터 군과 현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허공에서 나오는 듯한 사람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어찌나 큰지 마치 갈도 소리 같았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달려가 뒤질세라 제사를 지냈는데 수령까지도 합세했다. 그들이 상주에 오자 안향이 곤장으로 때리고 칼을 씌우니 무당이 귀신의 계시라며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겁을 주었다. 상주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으나 안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에 무당이 용서를 빌기에 그제야 석방하니 그 요망한 사술이 사라지고 말았다. 안향은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데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학교 재건과 인재 양성을 통해 고려의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 이처럼 조선 성리학의 태도가 된 안향은 사후 주세봉에 의해 건립된 풍기 소수서원과 장단 인강서원, 곡성의 회헌영당에 제항되어
많은 이들이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순응한시 가문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으나 특히 국가 위기 때마다 많은 충의지사를 배출했는데요. 안향 이외의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더 있을까요? 역사 속 인물들을 찾아갑니다. 안상은 명종 때의 인물로 문관 출신이지만 또한 음악의 대가이기도 하다. 친가와 외가의 음유를 아는 인물들이 많았으며 친인척인 성현이 편찬한 악학괴범의 영향을 받아 1561년 장학원의 첨정으로 음악 행정을 맡았을 당시 금합자보를 편찬하게 된다. 지방에서도 대단히 모범적으로 수령직을 수행하였다고 하는 안상은 풍속을 바꾸는 데는 악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효경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악보를 간행하는데 서문에는 외진 먼 시골에서 거문고의 뜻이 있어도 스승을 얻지 못하는 이가 이 악보를 얻어보면 마치 스승이 곁에서 지시하여 주는 것 같고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다고 언급할 정도로 거문고의 기초를 담고 있으며 조율법, 손가락 쓰는 방법 등을 그림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합자보로 기록된 최초의 악보인 금합자보는 현재 보물 283호로 지정되어 있다. 만주 하얼빈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등방문을 저격한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완전 전락한 그해 3월 26일 불꽃 같은 짧은 생애를 마치고 향년 32세로 순국한다. 진사를 지낸 아버지 안태운과 어머니 조마리아 사이에 삼남 일녀의 장남으로 태어난 안이사는 수천석지기의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했고 성장하면서는 말타기와 활쏘기 등 무술에 더 열중한다. 의사는 이때 이미 명사수로 이름을 날렸는데 그는 화승총을 쏘아 20보나 떨어져 있는 동전을 맞힐 정도였다고 한다. 1905년 의사늑약이 체결되자 안이사는 사문학교와 돈이학교를 설립하여 인재 양성에 힘썼으나 국운이 기울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07년 연해주에 가서 의병운동에 참가한다. 의사는 연해주 일대의 한인촌을 유세하며 의병을 모집하여 1908년 봄 의병부대를 조직한다. 의사는 이 의병부대를 이끌고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지만 실패하고 만다. 고심하던 안이사는 1909년 동지 11명과 단지 동맹을 맺고 죽음으로써 구국투쟁을 벌일 것을 맹세한다. 그리고 그해 10월 침략의 원흉 이등방문이 만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얼빈으로 향한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블랙캡을 쓰고 블로코트로 추정되는 코트를 말쑥하게 차려입은 모습.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이 차림으로 의거를 했다고 한다.
당시 옥중에서 그의 고귀했던 성품, 대의명분, 그리고 인성을 본 일본인들은 안중근을 매우 존경했다고 한다. 특이하게도 지금도 일본 미야기현 구리하라시에 있는 다이린지라는 사찰에는 안중근을 존경했던 간수 지바 도시치와 안중근의 위패가 나란히 모셔져 있다. 안중근 의사는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에는 그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다. 도산 안창호는 독립운동가이면서 뛰어난 교육자로 일제암흑기 절망에 빠진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한평생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그는 평안남도 강서에서 출생하여 어려서 한학을 배웠고 후에 신학문에 눈을 뜨면서 민족의식이 싹터 독립운동의 길을 가게 된다. 특히 1902년 25세의 나이로 앞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문을 더욱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고 미국으로 건너간다. 이때 도사는 망망대해에 우뚝 솟은 하와이 섬의 웅장한 모습을 보고 자신도 망망대해에 우뚝 선 섬이 되리라는 뜻으로 호를 직접 도산이라 짓는다. 도산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노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교포들의 권익보호와 생활 향상을 위해 한인 공동협회를 만들어 활동한다. 1911년에는 아예 미국으로 망명하여 1913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사단을 조직한다. 도사는 1926년 다시 상해로 가서 흩어진 독립운동 단체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흥커우 공원 의거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2년 6개월 옥고를 치른 뒤 1938년 병으로 사망한다. 도산의 위에는 현재 부인과 함께 서울 강남에 있는 도산공원에 모셔져 있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는 도산 안창호 메모리얼 인터체인지와 도산 안창호 우체국이 있다. 현대 종교계의 물론은 증산도에 2변과 3변을 개창한 안운산 태상종도사가 있다. 안운산 태상종도사는 1922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유소 시절부터 보청교를 신앙하던 부친의 영향으로 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접하게 된다. 1945년 8.15 해방을 맞아 태상종도사는 혈혈단신으로 세상에 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이때 전국을 누비며 초인적인 열정으로 수십만을 포교하여 증산도 제2변의 부흥을 연다. 1950년 6.25 동란이 터지면서 전쟁의 참화로 교단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대휴계기를 선포하고 장차 제3변 부흥의 중심이 되는 대전에서 은거한다. 그는 1974년 안경전 현 증산도 종도사와 함께 대전에서 증산도 제3변의 서막을 연다. 이후 태상종도사는 도전 편찬, 태울궁 건축,
상생방송 개국 등 일꾼 양육과 증산도 세계화의 기틀을 놓고 2012년 등천한다. 그리고 대한제국 진위대 교령관으로 있다가 일제에 의해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북간도로 망명하여 대한국민회군을 이끌고 봉오동 전투에 참여한 안무 장군과 고대사 연구로 일제의 식민사관을 극복하고자 애썼던 사학자이며 독립운동가인 안재흥, 독립의 염원을 안고 식민지의 하늘을 날면서 국민의 영웅이 된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 안창남도 모두 수능 안씨다. 이외에도 정계에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있고 연예계에는 국민배우 안성기 씨를 비롯해서 배우 안재욱, 안재모, 개그맨 안영미 씨가 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가수 안치환과 H.O.T 출신 가수 토니아는 본명이 안승호이고 강타는 본명이 안치련이며 마마무의 멤버 화사는 본명이 안혜진으로 모두 수능 안씨다. 스포츠계에는 쇼트트랙의 금메달리스트인 빅토르 안, 안현수가 있다. 수능 안씨는 조선조에 들어와서 6대 성씨의 하나로 인정될 정도로 번성한 가문이었지만 한편 큰 아픔의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능 안씨의 순환사인데요. 수능 안씨가 큰 피해를 입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 세 차례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정축지변과 신사무옥, 을사사화로 대표되는데요. 그 시작은 태종이 세종의 외척인 영의정 시몬을 제거하면서 발단이 됩니다. 시몬에 따르며 세종의 정비인 소헌왕후는 수능 안씨 소위공파 파조인 안천보의 외손녀이기 때문에 수능 안씨 가문에도 그 불똥이 튀게 됩니다. 계유정난과 수양의 왕위 찬탈, 사육신의 단종 복위운동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수양은 자신의 전행을 비판해온 동생 금성대군을 경상도 수능 땅으로 유배시킨다. 수능은 금성대군의 어머니이며 세종의 정비인 소헌왕후의 외가 땅이다. 1457년 단종이 수능에서 가까운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오자 금성대군은 부사 이보흠을 비롯해서 수능 안씨인 품관 안순손, 안처강, 안효 등 많은 지지 세력과 함께 수능의 단종 복위 운동을 일으킨다. 그러나 뜻밖의 밀고로 사전에 발각되어 수능은 역향이 되어 쑥대밭이 된다. 이때 수능에 살던 안씨들은 무참히 형장 이슬로 사라지거나 살육당하고 남은 자손들은 뿔뿔이 흩어진다. 또한 수능 도어부 관아는 불타버리고 220여 년간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데 이 정축년의 변란은 수능 안씨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최대 피해 사건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종 복위운동, 이것을 이제 이름하여 정축지변이라고 하는데요. 금성대군이 그쪽 수능 쪽으로 유배를 왔었죠. 금성대군과 영주이씨 이보흠, 이 둘이 이제 그 영월의 청령포에 유배되어 있던 단종과 교감을 가지면서 이제 복위운동을 하다가 어느 시녀의 발각이 되게 됩니다. 같은 관노였던 사람한테 이거 몰래 그 경문을 빼다가 이제 빼돌리게 되죠. 그리고 그 경문을 그 관노는 이제 가지고 풍기 현감한테 바치게 됩니다. 그 풍기 현감은
세조한테 바치게 되고 급기야 세조가 철기군을 끌고 와서 그 순흥 부사였던 그 한명희의 유친 동생 한명진과 함께 순흥 주민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때 학살된 장수가 바로 제월교인데 그 제월교 아래에서 순흥 주민 근교 한 10리에 있는 모든 순흥 주민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죠. 그때 그 피가 한 달여 이상 걸쳐서 그 피끝마을까지 흘렀기 때문에 약 10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을이 피끝마을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후 1519년 중종 14년 기묘 사화로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들이 훈구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남곤, 심정 등이 득세하자 안당의 아들 안척염은 이정숙, 권전 등과 함께 이들이 사림을 해치고 왕의 총명을 흐리게 한다 하여 제거하기로 모의한다. 그러나 이 사실이 누설되어 안척염의 모친 장사 때의 조객록을 핑계 삼아 모반하는 인사들이라고 고변하여 이 사건으로 순흥 안씨들이 또 한 번 큰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처형된다. 그리고 또 20여 년이 지난 후 1545년 명종 즉위년에 을사사화가 일어났을 때 사관인 안명세는 을사사화의 자세한 전말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시정기에 적었는데 역적들의 편을 들어 사초를 바로 쓰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순흥 안씨들이 낙향하여 몸을 숨기게 된다. 이제까지 시조 상호군 안자미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시조 이전 안씨의 뿌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씨의 기원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죽산 안씨의 대동보인데요. 그에 따르면 순흥, 죽산, 광주 안씨가 한 뿌리에서 나왔고 또한 고성 이씨와 순흥 안씨는 동근 이성의 한 종족이라고 합니다. 죽산 안씨의 대동보에 의하면 당원종 원하 2년, 신라 애정왕 8년, 중국 농서인인 이원은 동생 이왕과 같이 우리나라의 개성 있는 송악산 아래에 정착했다고 한다. 이때 광주인이 그 성주를 죽이는 반란을 일으키자 이원과 이황 형제가 이를 평정하였다. 이에 국왕이 두 형제의 혁혁한 전공을 높이 치하하며 나라를 평안히 하였다고 안국지신이라 말하고 형인 이원에게 안시성을 내리고 동생 이황에게는 본성을 지키라고 하며 고성군에 봉했다고 한다. 또한 이원에게 지춘, 엽춘, 화춘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신라 경문왕 4년 갑신년에 외란이 일어나자 삼형제가 출정하여 이를 평난하였다. 이에 국왕이 나라를 평안히 하였다고 기뻐하며 삼형제를 가리켜 안국지신이라 칭찬하고 이름을 바꾸어 주며 아울러 봉군하였는데 첫째 지춘을 방준으로 죽산군에 봉하고 둘째 엽춘을 방걸로 광주군에 봉하고 셋째 화춘을 방협으로 죽성군에 봉하니 이로부터 우리나라에 안씨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순흥 안씨의 선조는 고성 이씨와 같아 거슬러 올라가면 노자와 배달국 태우복희 씨의 풍이족에서 기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죽산 안씨 대동보의 내용은
모든 안씨의 공통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씨의 뿌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시조의 유전자가 혈통을 통해서 자손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